안녕하세요, 메이커 그림입니다. 오늘은 킬러 인스팅트 기본 시스템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체력 시스템, 라운드, 레디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체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든 캐릭터가 두 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레디 상태에서도 움직일 수 있죠. 라운드가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요. 또 자신이 불리한 상태에 있다면 유리한 상태로 가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체력은 기본적으로 두 줄이 있지만 특이한 케이스로 아리아는 체력이 세 줄이지만 3분의 1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캐릭터별 움직임입니다. 당연히 앞, 뒤, 앉기, 점프가 있고요. 캐릭터마다 다른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사리라 같은 경우는 더블 점프가 있고 섀도우 제이군은 텔레포트, 립터 같은 경우는 러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 캐릭터는 100대시가 1프레임에서 7프레임 동안 무적이기 때문에 이 점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본기와 특수기 그리고 판정인데요. 기본기 같은 경우는 스트리트 파이터와 마찬가지로 약손, 중손, 강손, 약발, 중발, 강발이 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5와 다른 점이라고 하면 근접, 원거리 기술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같은 강손이거든요. 근데 다른 모션이 나가요. 근접에서는 이렇게 상대를 탁 치는데 원거리에서는 이렇게 칼로 베는 모션을 보여줍니다. 중도 마찬가지고요. 네, 보시다시피 이게 캐릭터별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특수기가 있습니다. 특수기는 간단한 한 커맨드로 나가는 캐릭터별의 특수기인데요. 제이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습니다. 이건 중단 판정을 가지고 있고요. 앉으면 가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블 라운드 하우스가 있습니다. 다른 캐릭터들도 모두 다 특수기를 최소 1개에서 2개씩은 가지고 있고요. 많은 캐릭터는 3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잡기가 있습니다. 잡기는 약손과 약발을 동시에 누르면 발동하게 되고요. 잡기 발동 프레임은 5프레임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와는 다르게 잡기를 푸는 사람도 잡기를 한 사람도 둘 다 0프레임이 되기 때문에 둘 다 동일한 선상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다운입니다. 킬러 인스팅트에서는 두 가지의 다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낙법을 칠 수 있는 소프트 다운이 있습니다. 보시면 넘어지자마자 바로 일어나죠. 하지만 하드 다운은 넘어져도 낙법을 칠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잡기가 하드 다운인데 낙법을 치지 못하고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필살기입니다. 필살기는 기본적으로 장풍, 이런 거, 뭐, 스테이트 파이터로 치면 파동권, 용권 성품각, 승용권, 이런 계열의 기술인데요. 필살기마다의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머입니다. 말 그대로 슈퍼 아머인데요. 아가노스 같은 캐릭터들은 아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라시우스도 인스팅트를 키게 되면 아머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아머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공격을 무시하고 때릴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데미지는 입습니다. 아머 공격은 모든 강공격이 지는데 이 강공격은 다른 공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선자세의 강공격만 지게 됩니다. 다음은 벽광입니다. 벽광 말 그대로 벽에 꿍하고 벽광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벽광이 되면서 상대는 경직이 되고 잡기나 추가적인 공격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태거입니다. 스태거 같은 경우는 보여드릴게요.
네, 스태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상대에 맞으면 이렇게 휘청합니다. 말 그대로 이득이 큰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스태거를 맞게 되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속성은 리캡처입니다. 리캡처라는 건 공중에 있는 상대를 다시 지상에 있는 상태로 끌어내리는 건데, 보면 공중에 있는 상태 때여도 계속 공중 콤보가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리캡처 기술을 사용한다면 상대는 지상에 있는 상태처럼 다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리캡처 기술입니다. 다음은 플립아웃 기술이 있습니다. 플립아웃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리셋시키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상대가 콤보가 끝나게 되면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만약에 상대가 공중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아까 전에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사용한 후에 약발을 사용하면 상대가 공중에서 공중제비를 돌면서 다시 선 상태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게 한 후 상대가 레버를 놓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심리전을 걸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필살기의 속성입니다. 다음은 섀도우 미터, 그러니까 기입니다. 섀도우 미터 같은 경우는 캐릭터마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2개를 가지고 있지만 오면은 3개를 가지고 있고요. 보시는 대로 풀고어는 특유의 기게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액터 기게이지라고 되어 있죠. 섀도우 미터 같은 경우에는 때리거나 맞을 경우에 차게 되는데요. 맞을 경우에 당연히 더 많이 차게 되고요. 섀도우 미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필살기가 있었죠. 필살기가 하나의 버튼을 눌렀다면 섀도우 필살기는 즉 섀도우 무브는 2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섀도우 필살기를 쓸 수 있습니다. 섀도우 무브라고 하죠. 다음은 섀도우 카운터입니다. 섀도우 카운터란 상대의 길을 상대의 공격을 미리 예상하고 카운터를 치는 것으로 말 그대로 반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가 점프 공격한 다음에 아래 중발을 시도했다. 그러면 1타를 맞고 2타를 맞을 타이밍에 중발과 중손을 같이 누르면 포즈를 취하면서 섀도우 카운터가 발동하게 됩니다. 섀도우 카운터는 기본적으로 막타, 그러니까 만약에 기술이 5타라면 4번째에 입력하면 5번째 타에서 섀도우 카운터가 발동하게 되고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섀도우 무브는 5타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섀도우 카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주됐네요. 이렇게 기 하나를 소모하면서 섀도우 카운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렇게 섀도우 무브가 아까 전에 5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섀도우 무브 또한 이렇게 4타 다른 타수에서 하면 안되고 5타째에서 이렇게 하면 기 하나를 소모해서 콤보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섀도우 카운터입니다. 다음은 인스팅트입니다. 인스팅트는 스트리트 파이터에 있는 트리거와 비슷한, 아니 트리거와 완전히 같은 그런 성능을 보이는데요. 아이고. 인스팅트는 모든 캐릭터가 성능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캐릭터의 인스팅트를 알아야 됩니다.
인스팅트는 강손 강발을 동시에 누름으로써 발동이 되고요. 상대에게 피격당하거나 또는 콤보 브레이커에 성공했거나 이런 두 경우에 게이지가 차게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립터의 인스팅트 같은 경우는 평소에 리치를 보면 굉장히 이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대시도 이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인스팅트를 키면 대시가 빨라지는 동시에 리치도 길어집니다. 이거 보세요. 이 외에도 풀거 같은 경우에는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풀고의 인스팅트는 기본적으로 인스팅트 키를 한 번 더 누르면 길을 한 번 더 채웁니다. 지금 아래쪽에 기가 한 칸씩 차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원래 길을 연속으로 장풍을 사용하려면 길을 하나씩 소모를 해야 했어요. 이 사용 후에도 텔레포트로 캔슬을 하려면 역시 길을 소모해야 했고요. 하지만 인스팅트를 키면 그런 거 없습니다. 기 소모 없이 바로 텔레포트 연속 장풍할 수 있고요. 아주 그런 점에서 풀거는 사기적인 캐릭터로 뽑히고 있습니다. 칼라의 인스팅트 같은 경우에는 칼라는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모래 위에 있으면 특수한 기술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기술이 나가지 여기 위에서 하면 장풍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서 대시를 하거나 하이점프를 하거나 보시는 등의 여러가지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대를 공격하는 상대 여기 위에 있다면 상대를 공격하거나 콤보를 시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칼라 인스팅트는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이 모래 위에서 나오는 정갈은 따로 셋업을 해야 하지만 칼라는 모래 위에서만 쓸 수 있었던 기술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기본기 이후에 모두 캔슬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캐릭터별 인스팅트의 특징입니다. 캐릭터별 인스팅트를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으나 캐릭터별로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캐릭터별 공략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디어 콤보입니다. 이 게임의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게임의 콤보는 정말로 간단해요. 우선 오프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프너는 콤보 시동기를 의미합니다. 말이 오프너지 사실상 필살기, 콤보 시동이 가능한 필살기라고 보면 되고요. 제이구 같은 경우에는 윈드킥을 오프너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기 다음에 캔슬도 가능해요. 자, 이 오픈을 입력한 다음에 6가지 버튼 중에 아무거나 누른다면 이렇게 무대를 때리면서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토라고 하는 거예요. 오토는 상대가 콤보 브레이커가 상대가 보고 콤보 브레이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섀도우 카운터, 아니 카운터 브레이커 같은 걸로 페이크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연결이라고 불리는 매뉴얼로 이렇게 콤보 브레이크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링커입니다. 오토 다음에 필살기를 한 번 더 입력하면 링커가 됩니다. 약으로 입력하면 약 링커가 되고요. 1타입니다. 중으로 입력하면 중링커가 되고요. 2타입니다. 그리고 강으로 입력하면 엔더가 나가서 안 돼요. 약이나 둘 중에 아무 버튼을 홀드를 해야 됩니다. 3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더입니다. 엔더는 말 그대로 콤보 마무리를 짓는 건데요. 콤보를 넣는 도중에 언제든지 간결 버튼으로 필살기를 넣으면 콤보가 끝나게 됩니다. 엔더마다 전부 속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이고의 윈드킥 엔더는 벽광을 시켜주고요. 흑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프게 데미지를 뽑아줍니다. 레이저 소드는 상대를 공중에 띄우면서 공중 콤보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장풍으로 끝내면 길을 채워줍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엔더들이 있는데요. 캐릭터별로 엔더의 특성은 나중에 캐릭터별 공략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콤보 브레이커입니다. 이 게임의 정말 중요한 요소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콤보 브레이커를 사용하면 인스팅트 게이지가 차요. 네, 콤보 브레이커는 상대에게 콤보를 맞는 도중에 약손 약발을 같이 누르거나 중손 중발을 같이 누르거나 강손 강발을 같이 누르면 발동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약으로만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요. 약으로 이렇게 콤보 브레이커를 하고요. 이번엔 중으로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으로 콤보 브레이커가 됩니다. 이번엔 강으로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으로 콤보 브레이커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콤보 브레이커를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가 인스팅트 게이지가 차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콤보를 맞는 도중에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거리가 벌려진과 함께 거리 싸움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음은 카운터 브레이커입니다. 콤보를 때리는 도중에 중발 중손을 누르면 이상한 자세를 취하는데요. 이는 상대의 콤보 브레이커를 미리 예상해서 카운터 치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가 콤보 브레이커를 시도했다고 하면 이렇게 카운터 브레이커 소리가 나면서 상대는 콤보를 반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콤보 브레이커를 실패한 락아웃 상태처럼요. 락아웃 상태는 아까 전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콤보 브레이커 타이밍이나 아니면 잘못 입력하게 된다면 3초 동안 콤보 브레이커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모든 공격을 다 맞아야 합니다. 카운터 브레이커는 경직이 더 긴데요. 무려 5초 동안 상대의 공격을 콤보 브레이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있다면 KV 게이지, KV 미터라는 게 있어요. 콤보 미터인데요. 콤보를 때리는 걸 보시면 아래쪽에 저기 콤보 타수 밑에 줄이 보일 거예요. 저게 콤보 리미트입니다.
저게 꽉 차면 상대가 바로 쓰러져요. 보시는 대로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있는 건 엔더 레벨입니다. 저 박스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요. 단계가 클수록 엔더의 효과는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저기 하얀 피 보이죠? 이 하얀 피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으면 체력 회복이 가능한데요. 엔더로 끝내면 이 데미지들을 모두 다 없앨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걸 설명 안 해드렸네요. 네, 카운터 브레이커. 카운터 브레이커의 특징을 말하다가 갑자기 이걸 말하는 이유는 카운터 브레이커를 사용하면 저 KV 미터가 초기화가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콤보 브레이커 되게 설정해놨죠? 좀 더 느리게 해야 되나? 왜 잘 안 되지? 왜 잘 안 되지? 네, 30 정도로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해놓고 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네. 근데 저렇게 타수가 초기화되면서 상대는 반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5초 동안이요. 그러면 저기에 맞게 타이밍에 맞게 확정 콤보가 있어요. 캐릭터별로. 그것도 역시 나중에 캐릭터별 공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3타룰이라는 건데요. 3타룰이 뭐냐? 강제 연결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러면은 콤보 브레이커요? 그럼 막 기본기로만 콤보를 하면 콤보 브레이커를 못 하겠네요? 아니요. 콤보 브레이커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네, 보시면 레코드 말고 하나 둘 네, 콤보 브레이커가 되죠. 분명히 오프너로 때렸는데 그게 아니라 강제 연결을 2번 하고 오프너를 때리게 된다면 또는 기본기를 3번 이상 때린다면 그 3번째 타는 링커로 인식이 되면서 콤보 브레이커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엔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엔더가 콤보 브레이커 안 되죠. 하지만 오프너 다음에 바로 엔더를 사용하면 헤비로 콤보 브레이커가 가능합니다. 네. 이게 진짜 중요한 시스템이죠. 알아둬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울트라 콤보입니다. 울트라 콤보는 상대 체력이 덴저 상태가 되면 아이고. 상대
체력이 댄저 상태가 되면 특정한 커맨드 입력해서 바로 즉사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의 체력이 얼마나 남았든 간에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추가 탈을 넣을 수도 있고요. 물론 추가 탈을 넣는 행위는 비매너 행위로 게임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만 울트라 콤보 중간에 끊으려면 섀도우 카운터 커맨드, 그러니까 중손 중발이 동시에 누르면 바로 캔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티밋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얼티밋은 모탈 컴뱃의 페이탈리티 비슷한 시스템인데요. 일부 캐릭터들밖에 없습니다. 현재 있는 캐릭터는 제이고, 세이버프, 글라시우스, 썬더, 섀도우 제이고, 사디라, 스파이널, 풀고어, 아리아, 신더, 히사쿠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있는 캐릭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없는 캐릭터들도 있다는 뜻이죠. 울트라 콤보 중에 잡기 커맨드를 입력하면 얼티밋이 나가게 되는데요. 조건은 내가 단 한 라운드도 이지 않았을 때입니다.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피가, 여러분의 피가 초록색일 때 상대에게 울트라 콤보를 넣는다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얼티밋이에요. 네,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네, 울트라 콤보 도중에 잡기 커맨드를 누르면 이렇게 페이탈리티 연출이 나옵니다. 이건 정말 도발 요소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킬러 인스팅트 기본 시스템은 오늘로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즐거운 킬러 인스팅트 하시길 바랍니다. 바이바이.